망막색소 변성증이 있습니다. 망막에 있는 일조개의 세포들이 손상이 오면서 서서히 시야가 좁아들어가고 야맹증이 심해져가고, 또 그게 더 심해지게 되면 주맹증이라는 백내장, 눈이 뿌옇게 보이고 눈이 부시고, 더 심해지게 되면 황반부의 세포들이 손상되면서 시력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세포들이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산소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세포들은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황반부에 있는 세포들이 이 황반색소 변성증이라고 그럽니다. 황반부에 있는 세포들이 변성돼 가는 것. 그것이 드루전이라는 노폐물이 40대 이후 50대가 돼가면서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드루전이라는 노폐물들이, 단백질이 찌꺼기가 드루전인데 그 노폐물들이 정맥을 통해서 혈액 속에 녹아들질 못하면서 혈관 내에 쌓여서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막아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시신경 위축, 시신경이 바짝 말라 들어가서 메말라 들어가서 죽어가는 것, 그것이 황반 변성입니다. 그러니까 혈액 내에 황반부에 이상이 발생된 원인 자체가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오는 거다. 시신경 위축이 되는 원인이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오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왜 혈액 공급이 안 되냐? 노폐물이 쌓여서. 노폐물의 원인은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드루젠이라는 성분이, 원래는 정맥을 통해서 그 역할 다했은 당한 쓰레기, 단백질 찌꺼기 쓰레기가 정맥을 통해서 혈액에 녹아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고 혈관 내에 쌓여서 축적돼서 시신경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시신경이 바짝 말라 들어가는 거,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 그래서 변시증, 구부러져 보이고 휘어져 보이고 지워져 보이고 변형돼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오면서 시력 장애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습성 황반 변성이 되게 되면 출혈, 신생혈관이 생겨나면서 출혈과 황반 부종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은 똑같이 황반은 드루전이라는 노폐물이 원인이었다면 이것은 원인을 모릅니다. 왜 이 세포가 왜 죽어가지? 그래서 선천성이라는 말, 처음에는 염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원인을 모르니까 선천성이다. 망막색소 변성증은 원인이 없는 건 선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망막색소가 변성돼 가는 거다. 10대에서부터 야맹증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부딪히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고 시야 각도가 좁아지면서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되고, 그게 심하게 되면 이제 안쪽까지 침범되면서 백내장과 황반부 세포 손상으로 시력 장애까지 발생될 수 있다.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혈액이 순환에 장애가 있어서 세포들이 죽어가는 거다. 원인을 알 수 없다. 근데 원인은 뭡니까? 혈액이 망막색소, 일조개의 망막 세포들의 혈액이 공급이 되질 않는 겁니다. 혈액을 공급시켜주는 것, 혈액을 돌게 하는 것, 혈액 내에 노폐물이 없게 하는 것. 모든 세포들은 혈액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혈액이 맑고 혈액이 순환이 돼야지 세포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맹증에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야맹증에 치료하는 약제, 야명사라든가 결명자라든가 약제들이 있습니다. 시야 협착이 된 원인은 왜 그러겠습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 협착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백내장, 눈이 뿌옇게 보이고 눈이 부시고 백내장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백내장은 세포가 손상이 심해서 변형이 완전히 죽은 것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죽기 전에 초기 단계 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든지 다 죽어간 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살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죽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심장에서 막 마사지를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안 되면 강력한 전기로 막 들썩들썩 하다가 그래도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한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손끝, 발끝, 인중 이런 데 막 피를 낸다. 피를 내서 막힌 피를 돌게 한다. 손끝, 발끝을 왜 따겠습니까? 사람이 쓰러졌는데. 여기를 왜 피를 막 내겠습니까? 인중 피를 내고 막 머리에서 피 내고 풍선이 막 빵빵해 터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구멍을 내면 여기서 터질 것이 구멍을 내게 되면 손끝 발끝이야 뭐 피 냈다고 해서 어디 크게 어디 이렇게 후유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혈관과 머리 혈관이 통해 있습니다. 말초 혈관에서 피를 쭉쭉 내게 되면 여기서 터지려는 것이 몸이 다 혈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피를 내게 되면 압력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피를 내는 겁니다. 십선혈, 또 발끝, 손끝, 발끝 피를 내서 터지려는 것을 예방하는 거고, 눈 주변에 왜 피를 내겠습니까? 이 안에 맥히고 순환이 안 되는 피를 밖으로 배출해서 이 안에 새피가 돌게 하기 위해서 피를 냅니다. 침을 놓는 이치는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찌꺼기를 배출하는 역할은 못합니다. 어혈된 피, 죽은 피, 순환이 안 되게끔 막고 있는 피, 쓰레기, 신진대사 장애물인 신진대사를 하고 남은 찌꺼기, 또 엉겨있는 피, 담음이라는 노폐물, 또는 순환이 안 되게 막고 있는 이물질, 이런 것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부항요법, 사혈요법. 왜 피를 내냐? 나쁜 피가 나가야지 새 피가 돌기 때문에 피를 내는 거예요. 나 부항을 안 하고 싶은데. 부항은 순환이 안 될 때 필수적인 겁니다. 체했을 때 손을 왜 따겠습니까? 체했을 때. 할머니들의 비법, 묶어서 손 따는 거. 왜 여기를 땄는데 왜 체한 거 치료가 됩니까? 인체 혈관은 다 통해 있기 때문에 혈자리에 피를 내게 되면 꽉 막혀 있던 피가 뻥 뚫리는 겁니다. 그 이치는 눈 중풍에도 마찬가지고 머리 중풍도 마찬가지고 또 세포 쪽에 망막세포 변성증으로 세포에 혈액 공급이 안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항요법, 사혈요법, 한약치료, 침치료 다 필요합니다. 근데 피가 먹는 음식이 피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70%, 특히 이제 연세든 분들 40대 이후에 노화가 진행되는 단계의 나이가 들었으면 30% 절식하면 30% 장수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젊은 세대는 먹으면 움직입니다. 먹으면 움직이고 활동도 많고 운동도 많고 농구도 하고 자꾸 활동량이 많습니다. 공부도 하고 엄청 생활의 변화가 많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주 먹고 많이 먹어도 쓰는 게 많으니까 먹으면 배고파집니다. 근데 40대 이후가 되면 생리 기능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많이 먹으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찌꺼기가 남은 것 자체가 혈관 내에 쌓여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는 병이 노화로 인한 병입니다. 그래서 노화라는 것은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이 가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야 되는데 찌꺼기가 남는 겁니다. 쓰고 남은 찌꺼기가 자꾸 혈관 내에 쌓입니다. 그 찌꺼기가 관절에 쌓이면 관절이 골다공증이 생기고, 왜 골다공증이 생깁니까? 여기 혈관이 막아버리니까 뼈로 신선한 피가 돌질 않으니까 뼈가 피를 못 먹으니까 뼈가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오십견이 생기고, 왜 오십견이 생깁니까? 어깨 쪽으로 피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피순환이 안 되니까
석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것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여기 제3의 눈, 여기 송과체라고 그럽니다. 뇌에서 우리가 이제 잠잘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호르몬도 여기가 석회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잠이 안 옵니다. 여기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야지 잠이 잘. 어릴수록 10시면 졸립니다. 깜빡깜빡. 나이가 먹으면 호르몬이 여기서 분비가 안 되면서 1시, 2시, 3시에도 잠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여기가 50견에 침 맞고 운동하듯이 여기도 자꾸 마사지를 해주고 침 치료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됩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인해서 불편할 경우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먹는 음식, 또 먹는 마음, 또 생각. 그런데 마음도 생각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생각과 마음은 내 걸로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형체가 없는 에너지니까 더 그런 겁니다. 형체가 있는 몸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형체가 없습니다.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에너지는 특징이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액체인데 물이 끓으면 기체가 됩니다. 물 상태에서는 내가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끓어가지고 기체가 되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되어버렸으면 이건 고체입니다. 고체. 액체. 형태가 없는 상태. 기체. 물이 끓어서 기체가 됐다고 해서 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달리한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의 윤회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육체가 없어졌다고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다. 다시 구름에서 다시 또 내려온다. 그래서 윤회를 거듭하지 않는 것이 이 생을 사는 목적이다. 윤회를 반복하지 마라. 이 생에 겪은 어려움을 다음 생에 또 겪고 싶은가? 윤회를 반복하지 마라. 그것이 부처님의 설법이고 윤회를 반복하지 마라. 똑같이 겪습니다. 이번 생에 겪었던 거 다음 생에 똑같이 돼요. 그래서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답입니다. 내가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활동하고 움직이고, 심지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웃고, 웃는데 여기서 스트레스가 안 나옵니다. 호르몬이. 웃고, 얼굴 헬스한다 생각합니다. 나 아파갖고 운동 역기는 못 들겠는데요. 얼굴 헬스. 역기 못 들. 역기는 아프면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그럼 얼굴 헬스. 수시로 얼굴 헬스. 여기다 아령 달았다 생각하고 얼굴 헬스. 실행력이 답입니다. 내가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생각의 변화가 가져오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마음을 고칠 수는 없고 생각을 고치는 것도,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고칠 수 없습니다. 육체를 움직이는 것. 물이라면 물 상태일 때 내가 변화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 우리의 실행력이 답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답입니다.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답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